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요즘 공매도에 대한 공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공매도가 재개되기 전부터 굉장히 신경 쓰는 분들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오늘 기사를 보니까 삼성전자가 공매도가 재개된 후에 330만 주가 넘게 물량이 쏟아졌다고 하는데, 실제로 통계를 봐도 같은 기간 동안에 삼성전자는 공매도 재개 후에 2.3%가 빠졌고, 코스피는 오히려 0.8% 상승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봐서는 삼성전자도 공매도의 영향을 받는 거 아니냐, 충분히 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주가를 결정짓는 요인이 정말 적게 잡아도 수백 가지에서 수천 가지는 됩니다. 우리가 이 모든 변수를 다 무시하고 단순히 공매도 하나에 모든 혐의를 뒤집어 씌울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주 쉬운 예를 들자면 같은 기간 동안에 공매도 이슈가 딱히 없었던 대만의 TSMC나 미국의 대형 기술주들을 봐도 중소형주들에 비해서 오히려 많이 빠졌습니다. 특히 TSMC는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도 않았습니다. 기대치보다 살짝 안 좋긴 했지만 사실 실적 자체로 봤을 때는 주가가 하락할 만한 요인이 딱히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미국 주식을 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특히 미국의 대형 기술주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보다 훨씬 많이 빠졌죠. 제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ETF 중에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라는 ETF 상품이 있거든요. 이 상품의 구성 종목을 보면 트위터, 애플, 알리바바, 바이두, 페이스북, 넷플릭스, 엔비디아, 테슬라, 알파벳 A, 그리고 아마존, 이렇게 10개의 우량주들이 거의 10% 비중으로 골고루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수익률을 보면 삼성전자보다도 훨씬 많이 빠졌습니다. 따라서 최근 삼성전자의 하락을 공매도라고 단정 짓기에는 저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정말 수많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겠지만 저는 크게 5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금리 상승 우려입니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공매도보다는 이 금리 상승 우려가 훨씬 더 크게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니까 당연히 화폐의 가치가 낮아지겠죠. 화폐의 가치가 낮아지면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 상승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당연히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사실 주식 자체에 그냥 무조건 악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업의 이자 부담도 늘어날 것이고요. 특히 대형 기술주들은 막대한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특히 고성장주들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계부채도 요즘에 굉장히 많은데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이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감도 더 가중되게 됩니다. 그만큼 가계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가계에 부담이 되는 만큼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는 자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주식시장이 움츠러들 수 있고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외국인의 비중이 특히 높은 삼성전자가 최근에 좀 안 좋은 흐름을 보이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제가 언급을 드렸지만 5월 3일부터 국내 증시가 공매도가 재개가 됐거든요. 모든 종목에서 재개가 된 건 아니고 우량주들 위주로 일단은 재개가 됐습니다. 당연히 국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삼성전자도 공매도가 많이 들어오겠죠. 덩치 자체가 크니까 공매도 자체 규모가 작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자, 하지만 단순히 공매도 규모로만 볼 게 아니라 기업 자체의 규모도 같이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시총이 거의 500조에 달하는 삼성전자에 공매도가 많이 들어와 봤자 그렇게 티가 많이 안 난다는 겁니다. 정말 어지간히 공매도가 무차별적으로 들어오지 않는 이상에는 너무나도 거대한 이 삼성전자의 주가를 크게 흔들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봅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보통 공매도라고 하면 주가를 폭락시키는 주범, 이렇게 우리가 공식이 이미 머릿속에 박혀있기 때문에 지레 겁부터 먹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하지만 공매도가 들어온다고 해서 주가가 무조건 하락한다는 보장은 전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지나치게 걱정을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많이 비유를 들었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가 특히 공매도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심지어 테슬라는 삼성전자처럼 실적이 엄청 좋은 회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데도 공매도를 다 찍어 누르고 주가가 굉장히 폭등을 했었습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변수가 있고 결국 모든 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뭐 공매도가 무조건 주가를 초토화시킨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겁을 먹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요즘에 반도체 부족 현상이 아주 심각한데 이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서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같은 IT 기기들이 또 매출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반도체가 부족하면 가격이 오릅니다. 가격이 오르면 파운드리나 메모리 반도체 실적은 좋아질 수 있지만 반대로 삼성에서 하고 있는 뭐 가전이나 IT 기기 같은 경우는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도체와 더불어서 스마트폰이 또 삼성전자를 먹여 살리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스마트폰은 또 반도체 덩어리거든요. 그런데 반도체가 부족하다? 당연히 스마트폰의 출하량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삼성에서는 이미지 센서도 생산을 하고 있고 타기업에 납품도 하고 있죠. 그리고 모바일 AP도 설계를 직접 해서 중국 스마트폰 업체에도 많이 납품을 합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도 애플에 납품을 하죠. 자, 그런데 반도체가 부족해서 스마트폰 생산량 자체가 감소하게 되면 디스플레이 실적도 당연히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업체들이 다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반도체가 부족하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무조건 큰 이득을 보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반도체만 봤을 때는 분명 이득이지만 또 다른 사업 부분을 보면 또 일부 손해볼 수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에 많은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무조건 좋다 안 좋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아마 갑론을박이 좀 있을 텐데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구치소에 가 있잖아요. 이게 의외로 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 간의 회담을 할 때도 정상회담이 있고 뭐 장관급 회담, 차관급 회담이 있습니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대통령끼리 정상회담을 하는 것과 차관급 회담을 하는 것에는 그 무게감에서 차이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없어도 삼성전자 잘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물론 많습니다. 100% 틀린 얘기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있는 것과 없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최종 결정권자의 의사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사실상 정상적으로 기업 활동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최종 결정에도 딜레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가 늦어지게 되면 그만큼 글로벌 경쟁사 대비 경쟁력이 약화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CEO는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뭐 영업을 뛰기도 하고 장비 공급사에게 독촉을 하기도 합니다. 몇 달 전에 기사에서도 많이 언급이 됐었던 얘기인데 이재용 부회장이 이 네덜란드의 ASML이라는 기업에 가서 직접 협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삼성전자는 지금 TSMC와 더불어서 유일하게 7나노 이하를 완벽하게 구현하는 기업입니다. 7나노를 넘어서 지금 5나노까지 이미 진입을 해 있는데 사실상 7나노 이하에 완벽하게 진입을 하려면 EUV 노광기가 필수입니다. 그런데 EUV 노광기는 ASML에서 독점 공급을 하기 때문에 대안이 없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죠? ASML의 손에 삼성전자와 TSMC 미래가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ASML에 날아가서 막 죽는 소리 하면서 빨리 장비 공급 좀 해달라고 독촉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가서 협상을 하는 것과 일개 직원이나 임직원을 보내는 게 과연 그 무게감에서 같을 수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그 차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사면론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사면의 찬성 반대를 떠나서 어쨌든 이재용 부회장의 부재는 삼성전자에게 분명히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만의 TSMC나 뭐 미국의 애플, 엔비디아, 뭐 AMD, 인텔 이런 기업들은 미국의 지원을 아주 빵빵하게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이런 기업들에 비해서는 지원이 사실 빈약하죠. 삼성이 아무리 돈이 많고 튼튼한 기업이라도 국가적인 지원을 등에 업는 이런 글로벌 경쟁사를 상대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관심이 있는 투자자라면 이 정도는 사실 상식적으로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최근 주가를 좀 하락시키고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우상향할 거라고 저도 믿고 있지만 지금 단기적인 추세는 사실 분위기가 그다지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전략은 현금 비중을 평소보다 조금 높이면서 관망을 하거나 천천히 분할 매수를 들어갈 수 있겠죠. 무리하게 빚을 내서 몰빵을 한다거나 현금 비중을 아예 안 두게 되면 심리적으로 좀 불안감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주가의 흐름은 둘째 치고 일단은 마음 편하게 투자를 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대량 매수를 들어가는 거는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선택은 우리 투자자 개개인이 하는 겁니다. 주가가 어떻게 갈지는 사실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전량 홀딩 하면서 천천히 분할 매수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마음이 좀 편하더라고요, 저는. 뭐 투자 판단이야 각자의 투자 성향에 따라 신중하게 선택을 하시면 될 거고요. 중요한 것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거라고 믿는다면 뇌동매매는 좀 지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갑자기 투매를 한다거나 뭐 전량 매도를 한다거나 이렇게 우리가 뭐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가치를 믿고 투자를 계속 이어나가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요. 각자가 현명하게 잘 판단을 하셨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